아들이 저를 이 요양원에 두고 떠난 지 97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만 들려도 혹시 아들이 온 건 아닐까 문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오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올까봐.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요양원에 온 것은 3개월 전이었지만 제가 기억을 잃은 것은 5년 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전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요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직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장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도 다른 노인들도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기억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보면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양원에 버려진 가족에게 잊혀진 노인. 하지만 제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아들. 아들이 태어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기다리며 몇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크게 느껴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는 작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늦게까지 일했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견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제 하루의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 위에 올라타 웃던 날들,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민전자. 그 회사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직원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언젠가 세상에 필요해질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직원들이 늘어났고, 건물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회사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단정했습니다. 예의도 바르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면서도 저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조금씩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으면 며느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니?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아버님이랑 같이 살아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불편해요. 집이 우리 집 같지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짐이 된 걸까? 아들은 여전히 저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위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생각도 그러니? 아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는 세 사람의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마치 제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 하나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며느리는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아버님 물건들입니다. 상자 안에는 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찍은 사진, 아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몇 권의 오래된 책. 그녀는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그 말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를 내려놓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아들이 제 어깨 위에 올라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제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미 끝난 일을 이야기듯이. 시설도 좋고 아버지 또래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 좋겠구나.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그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혼자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 아들이 자랐던 집.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는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아들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또 보러 오니? 아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곧 올게요.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야 했습니다. 아들아.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다시 알게 되는 시작이.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낯선 소리들이었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제 이곳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그 집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침 드셔야 합니다. 그녀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저도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식사를 하고 창밖을 보고 다시 밤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도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 2명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응, 이름이 같아. 설마. 그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그들 옆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연한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를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마치 그 이름이 익숙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것처럼. 어느 날 한 직원이 제 이름표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요양원에 있는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요양원 입구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요양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의 시선도 저를 향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맞으시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른 걸까요? 그 남자의 말은 분명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저는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의자 2개. 그 남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이제야 찾은 사람처럼.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재입니다. 그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우민전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감각이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평생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자 숨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남자. 그의 뒤에는 커다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위에는 선명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우민전자. 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그 남자의 얼굴로 옮겼습니다. 그 남자는 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확신에 찬 눈, 곧은 어깨,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는 사진을 들고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저였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나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 착각일 거라고, 오해일 거라고.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우민전자의 창립자이십니다. 창립자. 그 말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였던 걸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5년 전에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졌다.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삶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회장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찾았습니다. 상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확신에 찬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회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졌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고 회장님 혼자 남아 계셨습니다. 그 장면이 희미하게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불이 꺼진 사무실, 혼자 앉아 있는 누군가의 모습. 하지만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이 회장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과로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기억을 잃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그날 이후의 모든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까?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깨어나셨습니다. 3일. 제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회장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사도, 집도, 그리고 아드님도. 그 말이 가장 깊이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족. 그 단어가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장님의 아드님이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보호자. 그 말은 이해하기 쉬운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외부 요양시설로 옮겨지셨습니다. 외부 요양시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기억을 잃으신 상태였고 아드님께서 직접 시설을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회장님은 세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라진 것. 그 말이 가장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민재는 잠시 저를 바라보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민전자에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민전자, 사진 속의 건물, 그리고 그리고 아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부재 이후 아드님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의 의미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없는 상태에서 상담실 안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확신에 찬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는? 박민재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아드님께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다. 그는 회장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회사 규정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종이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창립자의 최종 승인 없이는 누구도 회장직을 영구적으로 승계할 수 없다. 그 문장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회장님께서 회사를 창립하신 이후 직접 추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립자, 최종 승인. 그 단어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사라지신 이후 아드님께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창립자의 부재 상태에서의 임시 권한이었습니다. 임시. 그 단어가 제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신 지금.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직은 자동으로 회장님께 돌아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 문장은 분명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회사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있어도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 규정을 남기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었습니다. 박민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아드님은 더 이상 회장직을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의 작은 창문. 그 창문 너머에는 평범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어딘가에 제가 만든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누구였는지 다시 알기 위해서. 며칠 후 저는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박민재가 준비한 차가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 그리고 5년 동안 이어졌던 공백의 끝.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차는 조용히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수십 년을 바쳐 만든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우민전자. 그 이름이 햇빛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 앞에 서 있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기억은 아니었지만 감각이었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라는 감각.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이사회가 열린 날 회의실 안에는 모든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흔들림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아직 자신들의 자리라고. 회의가 시작되자 며느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김정훈입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창립자라는 사실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새로운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온 것은 제 아들이었다는 것을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미 김정훈 대표이사를 선출했습니다.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회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그는 그 문서를 회의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우민전자 창립 당시 창립자 김영수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최종 규정입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창립자가 생존해 있는 한 이사회는 창립자의 승인 없이 대표이사 및 회장을 영구 선임할 수 없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처음 보는 문서입니다. 박민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공증을 받고 창립자 본인과 당시 법률 대리인 그리고 비서실장만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본은 공증사무소와 별도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누구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이사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선출은 임시였을 뿐이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을. 며칠 후 아들은 스스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회사는 처음부터 제 자리에서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민재가 제 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나를 찾았나? 그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돌아오셔야 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하나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 비서실장 박민재. 그의 이름이 그 자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권력은 떠날 수 있지만 사람이 살아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